결과적으로 저에게 가파른 연봉 상승의 기회를 준 것은 20대인 제가 연봉 1억을 달성하면서 높은 연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3가지 조건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대표 똥곰입니다. 저는 5년차 직장인이고 현재 IT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대에 억대 연봉을 달성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높은 연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 3가지 조건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아직 연차가 적은 편인 사회초년생 혹은 미들 레벨의 직장인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소 거창하게 제가 억대 연봉을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매일같이 체감되는 높은 물가를 생각하면 연봉 1억은 더 이상 과거의 1억이 아닌 듯 합니다. 국내 100대 대기업 절반은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었고요. 평균의 함정을 제거하기 위해 개별 직장인의 비율을 보더라도 총 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수는 2022년을 기준으로 131만 7천 명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 6% 이상이 억대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대 연봉자의 증가 추이도 빠릅니다. 2021년 대비 22년에 억대 연봉자 수는 17% 증가했고 18년과 비교하면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직 23년도를 기준으로 한 억대 연봉자 비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매년 높아지는 물가를 생각하면 22년보다 많은 분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억대 연봉자가 많아진 만큼 비즈니스 플랫폼 리멤버에서는 이미 23년 상반기에 억대 연봉자들을 타겟으로 한 전용 채용관을 오픈하기도 했죠. 따라서 연봉 1억이 10년 전만큼 꿈의 연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리어 초반부의 직장인이 달성하기에는 꽤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대인 제가 연봉 1억을 달성하면서 높은 연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3가지 조건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커리어에서 높은 연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커리어를 가파르게 레벨업하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한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직을 통해 연봉을 크게 높이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심플리파이어 한성희 님의 블로그에서 커리어 해킹을 주제로 한 포스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문장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경력은 결국 계단형으로 빌드업해야 한다. 다음 이직 스텝의 각도가 나의 경력의 각도를 만든다. 특히 저처럼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첫 시작을 하는 경우 생각보다 외부에서 커리어 레벨업을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연봉과 복지 수준이 꽤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는 직장인에게 연봉이란 나의 능력과 가치를 대변하는 프록시 매트릭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계약한 연봉이 약 5천만 원 선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사회초년생으로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회사는 매년 2%에서 4% 선의 연봉 상승률을 보장했고 그 외로 성과나 평가에 따른 차등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무적인 성장을 이유로 저에게 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높은 연봉을 받고 싶어서 이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 가파른 연봉 상승의 기회를 준 것은 이직이었습니다. 저는 커리어에서 이런 각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직, 둘째는 물가가 높은 국가로의 커리어 전환, 그리고 3번째는 창업입니다. 저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직 시 올릴 수 있는 베이스 샐러리의 범위를 보면 평균적으로 10%에서 20%를 상승시킬 수 있고 드물지만 베스트 케이스로 40%에서 50%까지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에 새롭게 계약 연봉을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9월까지로 이직 타이밍을 맞추면 이미 연봉을 높여서 간 새 회사에서 3개월을 근무한 후 또 다시 연봉을 협상하게 되어 짧은 시간 안에 연봉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도메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성장하는 것은 덤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로 커리어 전환을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으로의 릴로케이션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C레벨이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 최대 1.5억 정도로 계약 연봉의 상방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봉 상승률도 점차 낮아지고 베이스 샐러리보다는 일회성 현금이나 RSU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물가 자체가 높고 이직이 훨씬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 간의 경쟁 강도가 높아서 셀러리 캡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유연한 노동 시장은 이직을 반복하며 임금 상방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봉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1등 회사에 다니는 것과 미국에서 1등 회사에 다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1등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분야에 따라서 선도적인 기술과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미국 회사에서 실무 혹은 경영을 경험한 인재들을 원하며 그들로부터 선진 기술과 새로운 뷰를 이식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대기업에 영입된 C레벨의 간부들은 미국에서 석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회사를 다닌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은 높게 인정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정 기간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훨씬 넓은 직업의 선택지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커리어의 각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창업이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직장인과는 완전히 다른 리그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인 커리어의 각도 변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창업은 직장인이 타인으로부터 고용된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고용하는 셀프 임플로이먼트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은 동료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이직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스스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이 든다면 창업 역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창업은 직장인이 상상 가능한 미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방법으로 꼽았습니다. 높은 연봉을 원한다면 그리고 좋은 커리어 성장을 원한다면 현재 나의 커리어의 성장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만약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는 내 커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 결과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현재 내가 그리고 있는 성장의 기울기를 뛰어넘어 날카로운 각도로 변경하는 구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구간은 가만히 있는다고 내 눈앞에 우연히 나타나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그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의식적인 과정 속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커리어에서 높은 연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내가 속한 리그가 중요합니다.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리그가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한국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로 릴로케이션 하는 것이 연봉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의 셀러리 캡과 미국의 셀러리 캡이 물가 수준과 인재 유치 경쟁 강도에 따라 다르듯이 내가 동일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군마다, 직무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연봉의 레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군마다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다르고 직무마다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평균적인 노동 생산성이 리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원수 대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고부가가치 산업군과 그렇지 않은 산업군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군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위 기름집이라고 불리는 정유업계가 있습니다. 테크 기반의 회사에서 엔지니어에게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고 앞다투어 경쟁하는 것은 테크 회사에서는 다른 직무보다도 엔지니어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별 각 연차별 예상 연봉은 원티드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속한 업계, 직무, 그리고 회사의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연봉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해보세요. 만약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커리어에서 높은 연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운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은 그저 그런 농담이 아닙니다. 운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국은행에서 21년에 공개한 고용 상황 악화가 신규 대졸자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에 따르면 경기가 좋지 않은 시즌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전반적인 취업의 질이 악화되어 더 낮은 연봉으로 하향 취업을 하게 되며 기술 축적 기회 상실과 승진 기회 부족의 영향이 이어져 최대 4년 뒤 연봉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인사관리 플랫폼 원티드랩에 따르면 코로나 특수 시즌에서 신입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졌고 이미 충원이 이루어진 1년 후에는 채용 공고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경력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받게 되는 연봉 상승 제한은 100% 나의 실력이나 성과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미 받고 있었던 연봉 수준, 다른 회사에서 제안한 오퍼의 수준, 현재 회사에서 얼마나 긴급하게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연봉 협상의 과정에서 저는 그대로이고 저의 경험과 실력도 동일한데 다른 회사에서 추가 오퍼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음 제안받았던 오퍼보다도 베이스 샐러리를 10% 이상 올려서 제안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안 연봉이 10% 이상 오른 것은 처음으로 이직을 경험했던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고 나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상대적이라는 것 또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카운터 오퍼라는 카드를 갖고 있었기에 이 행운도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운이 따라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운터 오퍼를 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 역시 이직할 회사에서 제안한 오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락하지 않으면 최초 조건보다 5%에서 10% 이상으로 올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처음 제안받은 금액으로 수락했으면 어땠을까요? 처음 금액으로 연봉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10%라는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일해야만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2년이라는 시간을 압축한 것이죠. 운은 가까이에 있지만 내가 손을 뻗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실력을 갖추되 필요한 순간에는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해보세요. 운이 좋게도 연봉이 하루아침에 10%, 15%가 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과정과 결과에서 느낀 점 3가지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해왔다. 누군가에게 지금의 저는 하루아침에 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달에 걸쳐 씨를 뿌리고 재배해서 잘 익은 곡식을 며칠 새 거두는 것처럼 저 역시 저에게 주어진 운의 순간을 잘 기다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스스로를 잘 가꾸어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경험에서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다면 여기에 그치지 말고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는 어떤 곡식을 경작하고 있는지 마음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은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상황에 100%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사실에 지나치게 힘들어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불만과 아쉬움을 원동력 삼아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을 위해 계획된 어느 순간에 분명히 그 운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둘째, 월급이 높다는 자부심은 생각보다 만족스럽다. 그렇지만 인생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으로서 내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월급이 높다는 사실은 꽤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월에 600이라는 금액은 인생이 변하기에는 적은 금액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감사하게도 이번 이직을 통해서 높은 연봉 상승 구간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운이 매번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연봉이 당분간은 완만한 기울기로 유지될 것이라는 걸 인지하니 저의 넥스트 스텝에서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앞으로 연봉 상승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인지, 2, 3년 후에 나는 또 다른 이직을 하고 싶을지, 혹은 전혀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을지도요. 셋째,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이전보다 커졌다.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계약 연봉 상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부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나의 경력과 경험에서 이 이상 대우해주는 회사를 찾는 것이 이전보다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봉이 직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저도 연봉을 낮춰서라도 충분히 더 좋은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봉을 높이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전에는 연봉이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연봉으로 인한 이직 제한을 느낀 적이 없었다면 이제는 이 이상으로 나은 것도 있을까? 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옵션이 있지? 를 그리기가 어려워진 것 같고 이 상태가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당연히 현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장하되 이 회사밖에 없다는 유일무이함까지는 느끼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보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커리어 선배님들이 있다면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높은 연봉은 어차피 연차가 차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연봉이 높아진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다음 이직을 할 때 연봉을 낮춰서 갈 수도 있다. 그러니 특히 커리어 초반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냥 연봉을 줬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성장에 집중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봉 이야기는 특히 조심스러워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또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은 생각이라서 용기 내어 꺼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커리어에 대해 하고 계신 고민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커리어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곰대표 똥곰이었습니다.